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진 섬, 제주. 이곳의 진짜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쇼를 더한 흑돼지 김치말이부터 제주 바다의 향을 품은 문어와 전복을 넣은 이색적인 만두까지 잠시 생선을 찾아왔다는 본분을 잊을 만큼 군침 도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장의 더 깊은 곳, 바로 제주의 여름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준 싱싱한 활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장 맛이 오른 제주의 여름 횟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제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횟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힘차게 유영하는 활고등어입니다. 성질이 급해 무트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등어. 이렇게 수조 속에서 활기차게 논이는 고등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본래 고등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지방이 가득 차올라 최고의 맛을 내지만 잘 관리된 양식 고등어는 여름에 맛보아도 그 고소한 풍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왔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시그니처 메뉴로 손색이 없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횟집들의 수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수조 한편에 돌광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양식되는 대문짝 넙치, 즉 아주 큰 광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부위별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가운데 질긴 부위를 잘 손질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제주를 찾는 미식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화란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달큼한 맛이 일품인 한치는 여름 제주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거닐어 봅니다.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길목은 온통 활어와 횟감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길거리 음식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풍경도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시장의 안쪽 구역에서 마주한 활어센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수조 속에는 여름 제주의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름 횟감의 대명사, 벤자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드는 지금은 벤자리의 산란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산란을 마친 생선은 몸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아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밋밋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벤자리를 고르신다면 40cm가 넘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추천할 만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잿방어입니다. 겨울 방어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잿방어는 방어와 달리 여름이 제철입니다. 차진 식감과 적당히 오른 고소한 기름기는 겨울 방어 못지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잿방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선택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단연 돌돔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는 갓돔이라 불리며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받는 어종이죠.
KG의 1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깊은 감칠맛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듭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30cm급의 작은 돌돔, 일명 뺀찌는 KG당 8만원 선에서 맛볼 수 있으니 특별한 날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합니다. 돌돔의 사촌격인 강담돔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한편에서 유독 낯선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준명은 아홉똥가리.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 손질하면 게 오줌 맛이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홉똥가리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화가 덜 된 해조류가 내장에서 부패하며 가스와 함께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거나 내장을 터뜨려 살에 그 향이 배게 되면 정말로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아도 그냥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맛은 좋지만 굳이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며 횟감으로 살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던 이 물고기는 어느 순간 꽃돔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제주 횟집의 메뉴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한 돔 어종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별미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부 횟집에서는 이 아홉똥가리를 KG당 12만 원이라는 돌돔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획 원가는 KG당 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생선을 그럴듯한 이야기와 마케팅으로 포장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슬픈 예시였습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아홉똥가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예전의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버리던 생선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생선, 아홉똥가리와 여름의 끝물을 붙잡는 벤자리를 각각 한 마리씩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숙소로 돌아와 정갈하게 썰린 두 종류의 회를 마주합니다. 먼저 아홉똥가리, 즉 꽃돔부터 한 점 맛봅니다. 맑고 투명한 흰살 생선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어 간장에 찍어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놀라움입니다. 마치 보거회처럼 단단하고 쫄깃한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참돔보다도 훨씬 강한 식감입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배어 나옵니다. 우려했던 잡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살아있을 때 피를 완벽하게 제거했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제대로 처리된 아홉똥가리는 그 어떤 고급 어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횟감입니다. 다만 이 특유의 향은 하루만 지나도 악취로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활어로만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자리입니다. 산란이 끝난 시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식감은 아홉똥가리에 비해 확연히 부드럽고 무른 편입니다. 하지만 입안에 넣고 씹으니 살 자체에 녹아있는 깊은 감칠맛이 퍼져나갑니다. 숙성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단한 식감의 아홉똥가리가 초장과 잘 어울린다면
감칠맛 좋은 벤자리는 쌈장이나 백김치와 함께 싸먹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오늘의 승자는 단연 아홉동가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천대받던 생선이라는 오명, 그리고 과대 포장된 상술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마주한 아홉동가리의 참맛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여름 제주 여행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단연 돌돔과 강담돔을 추천합니다. 맛이 보장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둘째, 여름이 제철인 잿방어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입니다. 기름진 고소함과 차진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면 제대로 손질하는 집을 찾아 아홉동가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강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객주리와 부드러운 화란치 역시 훌륭한 여름 횟감입니다. 시장의 한편에서 파는 전복김밥을 마지막으로 맛봅니다. 전복살이 아닌 내장으로 밥을 지어 만든 김밥. 진하고 녹진한 맛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내장의 풍미는 희미하게 스칠 뿐입니다. 이름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홉동가리처럼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의 숨겨진 맛을 찾아 떠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 많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나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진 섬, 제주. 이곳의 진짜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쇼를 더한 흑돼지 김치말이부터 제주 바다의 향을 품은 문어와 전복을 넣은 이색적인 만두까지 잠시 생선을 찾아왔다는 본분을 잊을 만큼 군침 도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장의 더 깊은 곳, 바로 제주의 여름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준 싱싱한 활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장 맛이 오른 제주의 여름 횟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제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횟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힘차게 유영하는 활고등어입니다. 성질이 급해 무트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등어. 이렇게 수조 속에서 활기차게 논이는 고등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본래 고등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지방이 가득 차올라 최고의 맛을 내지만 잘 관리된 양식 고등어는 여름에 맛보아도 그 고소한 풍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왔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시그니처 메뉴로 손색이 없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횟집들의 수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수조 한편에 돌광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양식되는 대문짝 넙치, 즉 아주 큰 광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부위별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가운데 질긴 부위를 잘 손질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제주를 찾는 미식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화란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달큼한 맛이 일품인 한치는 여름 제주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거닐어 봅니다.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길목은 온통 화로와 횟감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길거리 음식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풍경도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시장의 안쪽 구역에서 마주한 화로센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수조 속에는 여름 제주의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름 횟감의 대명사, 벤자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드는 지금은 벤자리의 산란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산란을 마친 생선은 몸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아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밋밋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벤자리를 고르신다면 40cm가 넘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추천할 만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잿방어입니다. 겨울 방어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잿방어는 방어와 달리 여름이 제철입니다. 차진 식감과 적당히 오른 고소한 기름기는 겨울 방어 못지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잿방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선택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단연 돌돔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는 갓돔이라 불리며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받는 어종이죠. 케이지에 1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깊은 감칠맛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듭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30cm급의 작은 돌돔, 일명 뺀찌는 케이지당 8만원 선에서 맛볼 수 있으니 특별한 날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합니다. 돌돔의 사촌격인 강담돔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한편에서 유독 낯선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준명은 아홉동가리.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 손질하면 게 오줌 맛이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홉동가리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화가 덜 된 해조류가 내장에서 부패하며 가스와 함께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거나 내장을 터뜨려 살에 그 향이 배게 되면 정말로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아도 그냥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맛은 좋지만 굳이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며 횟감으로 살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던 이 물고기는 어느 순간 꽃돔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제주 횟집의 메뉴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한 돔 어종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별미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부 횟집에서는 이 9동가리를 케이지당 12만 원이라는 돌돔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획 원가는 케이지당 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생선을 그럴듯한 이야기와 마케팅으로 포장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슬픈 예시였습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9동가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예전의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버리던 생선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생선 9동가리와 여름의 끝물을 붙잡는 벤자리를 각각 한 마리씩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숙소로 돌아와 정갈하게 썰린 두 종류의 회를 마주합니다. 먼저 9동가리, 즉 꽃돔부터 한 점 맛봅니다. 맑고 투명한 흰살 생선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어 간장에 찍어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놀라움입니다. 마치 보거회처럼 단단하고 쫄깃한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참돔보다도 훨씬 강한 식감입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배어 나옵니다. 우려했던 잡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살아있을 때 피를 완벽하게 제거했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제대로 처리된 9동가리는 그 어떤 고급 어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횟감입니다. 다만 이 특유의 향은 하루만 지나도 악취로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화로로만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자리입니다. 산란이 끝난 시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식감은 9동가리에 비해 확연히 부드럽고 무른 편입니다. 하지만 입안에 넣고 씹으니 살 자체에 녹아있는 깊은 감칠맛이 퍼져나갑니다. 숙성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단한 식감의 9동가리가 초장과 잘 어울린다면 감칠맛 좋은 벤자리는 쌈장이나 백김치와 함께 싸먹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오늘의 승자는 단연 9동가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천대받던 생선이라는 오명, 그리고 과대 포장된 상술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마주한 9동가리의 참맛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여름 제주 여행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단연 돌돔과 강담돔을 추천합니다. 맛이 보장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둘째, 여름이 제철인 잿방어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입니다. 기름진 고소함과 차진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면 제대로 손질하는 집을 찾아 9동가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강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객주리와 부드러운 화란치 역시 훌륭한 여름 횟감입니다. 시장의 한편에서 파는 전복김밥을 마지막으로 맛봅니다. 전복살이 아닌 내장으로 밥을 지어 만든 김밥. 진하고 녹진한 맛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내장의 풍미는 희미하게 스칠 뿐입니다. 이름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9동가리처럼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의 숨겨진 맛을 찾아 떠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 많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나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진 섬, 제주. 이곳의 진짜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쇼를 더한 흑돼지 김치말이부터 제주 바다의 향을 품은 문어와 전복을 넣은 이색적인 만두까지 잠시 생선을 찾아왔다는 본분을 잊을 만큼 군침 도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장의 더 깊은 곳, 바로 제주의 여름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준 싱싱한 활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장 맛이 오른 제주의 여름 횟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제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횟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힘차게 유영하는 활고등어입니다. 성질이 급해 무트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등어. 이렇게 수조 속에서 활기차게 논이는 고등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본래 고등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지방이 가득 차올라 최고의 맛을 내지만 잘 관리된 양식 고등어는 여름에 맛보아도 그 고소한 풍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왔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시그니처 메뉴로 손색이 없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횟집들의 수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수조 한편에 돌광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양식되는 대문짝 넙치, 즉 아주 큰 광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부위별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가운데 질긴 부위를 잘 손질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제주를 찾는 미식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화란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달큼한 맛이 일품인 한치는 여름 제주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거닐어 봅니다.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길목은 온통 활어와 횟감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길거리 음식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풍경도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시장의 안쪽 구역에서 마주한 활어센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수조 속에는 여름 제주의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름 횟감의 대명사, 벤자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드는 지금은 벤자리의 산란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산란을 마친 생선은 몸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아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밋밋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벤자리를 고르신다면 40cm가 넘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추천할 만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잿방어입니다. 겨울 방어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잿방어는 방어와 달리 여름이 제철입니다. 차진 식감과 적당히 오른 고소한 기름기는 겨울방어 못지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잿방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선택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단연 돌돔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는 갓돔이라 불리며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받는 어종이죠. 케이지에 1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깊은 감칠맛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듭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30cm급의 작은 돌돔, 일명 뺀찌는 케이지당 8만 원 선에서 맛볼 수 있으니 특별한 날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합니다. 돌돔의 사촌격인 강담돔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한편에서 유독 낯선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준명은 아홉동가리.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 손질하면 게 오줌 맛이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홉동가리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화가 덜 된 해조류가 내장에서 부패하며 가스와 함께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거나 내장을 터뜨려 살에 그 향이 배게 되면 정말로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아도 그냥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맛은 좋지만 굳이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며 횟감으로 살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던 이 물고기는 어느 순간 꽃돔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제주 횟집의 메뉴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한 돔 어종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별미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부 횟집에서는 이 아홉동가리를 케이지당 12만 원이라는 돌돔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획 원가는 케이지당 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생선을 그럴듯한 이야기와 마케팅으로 포장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슬픈 예시였습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아홉동가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예전의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버리던 생선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생선, 아홉동가리와 여름의 끝물을 붙잡는 벤자리를 각각 한 마리씩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숙소로 돌아와 정갈하게 썰린 두 종류의 회를 마주합니다. 먼저 아홉동가리, 즉 꽃돔부터 한 점 맛봅니다. 맑고 투명한 흰살 생선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어 간장에 찍어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놀라움입니다. 마치 보거회처럼 단단하고 쫄깃한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참돔보다도 훨씬 강한 식감입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배어 나옵니다. 우려했던 잡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살아있을 때 피를 완벽하게 제거했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제대로 처리된 아홉동가리는 그 어떤 고급 어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횟감입니다. 다만 이 특유의 향은 하루만 지나도 악취로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화로로만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자리입니다. 산란이 끝난 시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식감은 아홉동가리에 비해 확연히 부드럽고 무른 편입니다. 하지만 입안에 넣고 씹으니 살 자체에 녹아있는 깊은 감칠맛이 퍼져나갑니다. 숙성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단한 식감의 아홉동가리가 초장과 잘 어울린다면 감칠맛 좋은 벤자리는 쌈장이나 백김치와 함께 싸먹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오늘의 승자는 단연 아홉동가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천대받던 생선이라는 오명, 그리고 과대 포장된 상술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마주한 아홉동가리의 참맛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여름 제주 여행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단연 돌돔과 강담돔을 추천합니다. 맛이 보장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둘째, 여름이 제철인 잿방어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입니다. 기름진 고소함과 차진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면 제대로 손질하는 집을 찾아 아홉동가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강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객주리와 부드러운 화란치 역시 훌륭한 여름 횟감입니다. 시장의 한편에서 파는 전복김밥을 마지막으로 맛봅니다. 전복살이 아닌 내장으로 밥을 지어 만든 김밥. 진하고 녹진한 맛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내장의 풍미는 희미하게 스칠 뿐입니다. 이름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홉동가리처럼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의 숨겨진 맛을 찾아 떠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 많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나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진 섬, 제주. 이곳의 진짜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쇼를 더한 흑돼지 김치말이부터 제주 바다의 향을 품은 문어와 전복을 넣은 이색적인 만두까지 잠시 생선을 찾아왔다는 본분을 잊을 만큼 군침 도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장의 더 깊은 곳, 바로 제주의 여름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준 싱싱한 화로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장 맛이 오른 제주의 여름 횟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제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횟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힘차게 유영하는 활고등어입니다. 성질이 급해 무트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등어.
이렇게 수조 속에서 활기차게 논이는 고등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본래 고등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지방이 가득 차올라 최고의 맛을 내지만 잘 관리된 양식 고등어는 여름에 맛보아도 그 고소한 풍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왔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시그니처 메뉴로 손색이 없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횟집들의 수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수조 한편에 돌광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양식되는 대문짝 넙치, 즉 아주 큰 광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부위별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가운데 질긴 부위를 잘 손질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제주를 찾는 미식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화란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달큼한 맛이 일품인 한치는 여름 제주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거닐어 봅니다.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길목은 온통 화로와 횟감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길거리 음식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풍경도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시장의 안쪽 구역에서 마주한 화로센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수조 속에는 여름 제주의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름 횟감의 대명사, 벤자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드는 지금은 벤자리의 산란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산란을 마친 생선은 몸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아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밋밋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벤자리를 고르신다면 40cm가 넘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추천할 만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잿방어입니다. 겨울 방어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잿방어는 방어와 달리 여름이 제철입니다. 차진 식감과 적당히 오른 고소한 기름기는 겨울방어 못지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잿방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선택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단연 돌돔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는 갓돔이라 불리며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받는 어종이죠. 케이지에 1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깊은 감칠맛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듭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30cm급의 작은 돌돔, 일명 뺀찌는 케이지당 8만 원 선에서 맛볼 수 있으니 특별한 날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합니다. 돌돔의 사촌격인 강담돔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한편에서 유독 낯선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준명은 아홉똥까리.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 손질하면 게 오줌 맛이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홉똥가리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화가 덜 된 해조류가 내장에서 부패하며 가스와 함께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거나 내장을 터뜨려 살에 그 향이 배게 되면 정말로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아도 그냥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맛은 좋지만 굳이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며 횟감으로 살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던 이 물고기는 어느 순간 꽃돔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제주 횟집의 메뉴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한 돔 어종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별미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부 횟집에서는 이 9동가리를 케이지당 12만 원이라는 돌돔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획 원가는 케이지당 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생선을 그럴듯한 이야기와 마케팅으로 포장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슬픈 예시였습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9동가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예전의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버리던 생선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생선 9동가리와 여름의 끝물을 붙잡는 벤자리를 각각 한 마리씩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숙소로 돌아와 정갈하게 썰린 두 종류의 회를 마주합니다. 먼저 9동가리, 즉 꽃돔부터 한 점 맛봅니다. 맑고 투명한 흰살 생선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어 간장에 찍어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놀라움입니다. 마치 보거회처럼 단단하고 쫄깃한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참돔보다도 훨씬 강한 식감입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배어 나옵니다. 우려했던 잡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살아있을 때 피를 완벽하게 제거했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제대로 처리된 9동가리는 그 어떤 고급 어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횟감입니다. 다만 이 특유의 향은 하루만 지나도 악취로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활어로만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자리입니다. 산란이 끝난 시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식감은 9동가리에 비해 확연히 부드럽고 무른 편입니다. 하지만 입안에 넣고 씹으니 살 자체에 녹아있는 깊은 감칠맛이 퍼져나갑니다. 숙성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단한 식감의 9동가리가 초장과 잘 어울린다면 감칠맛 좋은 벤자리는 쌈장이나 백김치와 함께 싸먹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오늘의 승자는 단연 9동가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천대받던 생선이라는 오명, 그리고 과대 포장된 상술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마주한 9동가리의 참맛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여름 제주 여행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단연 돌돔과 강담돔을 추천합니다. 맛이 보장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둘째, 여름이 제철인 잿방어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입니다. 기름진 고소함과 차진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면 제대로 손질하는 집을 찾아 9동가리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강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객주리와 부드러운 화란치 역시 훌륭한 여름 횟감입니다. 시장의 한편에서 파는 전복김밥을 마지막으로 맛봅니다. 전복살이 아닌 내장으로 밥을 지어 만든 김밥.
진하고 녹진한 맛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내장의 풍미는 희미하게 스칠 뿐입니다. 이름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9동가리처럼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의 숨겨진 맛을 찾아 떠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 많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나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진 섬, 제주. 이곳의 진짜 속살을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쇼를 더한 흑돼지 김치말이부터 제주 바다의 향을 품은 문어와 전복을 넣은 이색적인 만두까지 잠시 생선을 찾아왔다는 본분을 잊을 만큼 군침 도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시장의 더 깊은 곳, 바로 제주의 여름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준 싱싱한 활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가장 맛이 오른 제주의 여름 횟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제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횟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힘차게 유영하는 활고등어입니다. 성질이 급해 무트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등어. 이렇게 수조 속에서 활기차게 논이는 고등어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본래 고등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지방이 가득 차올라 최고의 맛을 내지만 잘 관리된 양식 고등어는 여름에 맛보아도 그 고소한 풍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 왔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시그니처 메뉴로 손색이 없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횟집들의 수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수조 한편에 돌광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양식되는 대문짝 넙치, 즉 아주 큰 광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부위별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가운데 질긴 부위를 잘 손질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제주를 찾는 미식가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화란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달큼한 맛이 일품인 한치는 여름 제주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거닐어 봅니다.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길목은 온통 활어와 횟감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길거리 음식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풍경도 변해가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시장의 안쪽 구역에서 마주한 활어센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수조 속에는 여름 제주의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름 횟감의 대명사, 벤자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드는 지금은 벤자리의 산란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산란을 마친 생선은 몸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아래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밋밋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벤자리를 고르신다면 40cm가 넘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추천할 만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잿방어입니다. 겨울 방어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잿방어는 방어와 달리 여름이 제철입니다. 차진 식감과 적당히 오른 고소한 기름기는 겨울 방어 못지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잿방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선택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단연 돌돔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는 갓돔이라 불리며 최고의 횟감으로 대접받는 어종이죠. 케이지에 1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깊은 감칠맛은 그 가격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듭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30cm급의 작은 돌돔, 일명 뺀찌는 케이지당 8만원 선에서 맛볼 수 있으니 특별한 날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합니다. 돌돔의 사촌격인 강담돔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한편에서 유독 낯선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준명은 아홉똥까리.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 손질하면 게 오줌 맛이 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홉똥가리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화가 덜 된 해조류가 내장에서 부패하며 가스와 함께 오줌 성분인 암모니아 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피를 제대로 빼지 않거나 내장을 터뜨려 살에 그 향이 배게 되면 정말로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제주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아도 그냥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손맛은 좋지만 굳이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며 횟감으로 살릴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받던 이 물고기는 어느 순간 꽃돔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제주 횟집의 메뉴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한 돔 어종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별미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부 횟집에서는 이 아홉똥가리를 케이지당 12만 원이라는 돌돔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획 원가는 케이지당 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생선을 그럴듯한 이야기와 마케팅으로 포장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슬픈 예시였습니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지금 아홉똥가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예전의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버리던 생선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의 생선, 아홉똥가리와 여름의 끝물을 붙잡는 벤자리를 각각 한 마리씩 맛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숙소로 돌아와 정갈하게 썰린 두 종류의 회를 마주합니다. 먼저 아홉똥가리, 즉 꽃돔부터 한 점 맛봅니다. 맑고 투명한 흰살 생선으로 와사비를 살짝 얹어 간장에 찍어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놀라움입니다. 마치 보거회처럼 단단하고 쫄깃한 기분 좋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참돔보다도 훨씬 강한 식감입니다.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배어 나옵니다.
우려했던 잡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살아있을 때 피를 완벽하게 제거했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제대로 처리된 아홉동가리는 그 어떤 고급 어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횟감입니다. 다만 이 특유의 향은 하루만 지나도 악취로 변질되기 때문에